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플라타시스 코리아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고유성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적층 제조의 다양한 사례들 가운데 제조 장비의 부품 제작에 활용한 사례와 제조 현장에서 활용한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코스트 절감과 리드 타임 단축의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적층 제조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현재 저희 산업계가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발생한 국경 봉쇄에 의한 물류 경색은 저희가 지난 두 해를 통해 겪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및 제조 산업에서 필요한 부품을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제때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의 75%가 공급망 붕괴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또 장기화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류 비용의 증가,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 및 고환율로 인한 삼중고를 또 겪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적정 최소 생산 재고를 유지하는 린 매뉴팩처링의 대표적인 방식인 저스트 인 타임의 짓 방식의 생산은 끝나지 않는 팬데믹과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유효하지 못한 방식으로 오히려 과다한 재고를 확보함으로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증가 및 부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문제 속에서 중소량 부품 공급의 우선순위가 밀린 가운데 중소량 부품 수급과 관련한 기업의 납기 및 제작 비용의 부담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공급망의 계략도는 현재 공급망에 대한 간략한 예시입니다. 지금까지 최적의 공급망의 선택은 지정학적인 위치, 관세, 무역 변동, 노동력, 저임금 등이 가장 중요한 선택 요인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해외의 최저 비용 국가나 공급업체를 통해 부품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팬데믹과 국제정세 불안정 및 전쟁을 겪으면서 이러한 방식이 기업의 생산과 비즈니스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자재 부품 및 서비스를 소싱할 때 비용 효익의 극대화뿐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팬데믹, 전쟁과 같은 위험과의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공급망 네트워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비용 국가에서 제작 시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예측 불가한 상황은 이러한 저비용 국가에서 생산이 결국에는 회사에 불리한 총 비용, 즉 높은 품질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발생하는 총 비용까지 고려하면 결국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고 현재 일부 선진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온쇼링, 즉 자국 내 생산이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비용 효율적인 제조의 방식으로 검토되는 것이 온쇼링 제조입니다. 지역 고객을 위해 지역 내 생산을 진행하는 온쇼링은 제조를 위한 설계 도면을 제공하면 지역 제조업체에서 생산하여 즉시로 고객에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적층 제조는 바로 이러한 비용 효율적인 제조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올해 5월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하는 AM 포워드 정책을 통해 미국 내 제조 생태계를 위한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3D 프린팅을 사용한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내 적층 제조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이유로 AM 포워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조업의 형태를 바꾸는 첨단 기술이 바로 적층 제조라는 점입니다. 또한 산업을 가리지 않고 적용 가능한 기술이고 AM 기술이 대규모 형태로 준비될 경우에는 공급망의 민첩성과 용량, 탄력성을 향상해서 잠재적인 공급망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용과 납기, 에너지 사용의 절감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적층 제조의 도입이 기업의 부품 제작과 납기의 시간 단축, 물류 비용의 절감 및 주문형 생산을 통한 재고의 부담을 경감하여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적층 제조 기술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한 개의 기술이 모든 사용처에 다 적용할 수 있다면 최적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요리를 할 때도 그 목적, 사용 목적에 따른 칼의 종류가 다릅니다. 감자를 깎을 때, 닭을 요리할 때 다 다른 칼을 사용하죠. 적층 제조도 제품 개발 사이클 내에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술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스트라타시스는 제품 개발 사이클 전 주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맞춤화된 폴리머 적층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토타입과 모델링에 적합한 폴리젯과 광경화 레이저 조형 기술인 SL, 기능성 부품의 검증, 툴링, 지그 픽스처 등의 제조 도구로 널리 사용되는 FDM 기술 및 대량 양산에 초점을 둔 P3 사프 기술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초보자도 쉽게 출력할 수 있고 거의 모든 CAD 툴과 호환이 되는 그래프CAD 소프트웨어 및 제조 현장과의 연결성 또한 지원되는 MT 커넥터를 통해서 공장 내 MES 시스템과 연결하여 장비를 관리,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개발 사이클별 활용 기술을 다시 보게 된다면 설계 및 디자인 검증 단계에서는 폴리젯과 SL 기술을 통해 프로토타이핑 제작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검증, 테스트 단계 및 제조 라인의 소모성 부품 등으로 다양한 지그 픽스처 및 기구물 제작에서 실제 제작하는 제품이라든가 유사한 물성과 강도를 가진 그런 다양한 열가수성 재료를 지원하는 FDM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주당 수천 개에서 최대 10,000개의 파트 양산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수량에 따라서 P3 혹은 사프 기술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FDM과 사프 기술을 활용할 때 생산 장비 및 제조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자세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프 기술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프 기술이 가진 장점은 바로 매우 낮은 제조 비용과 파트당 단가입니다. 최고의 대량 생산 속도입니다. 다른 어떠한 기술보다도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첫 사례는 H350 3D 프린터를 개발 시에 문제점을 해결한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H350 장비 개발 시 사용되는 전자회로 기판이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공급이 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메인보드를 제작해야 했고 쿨링팬을 적용하는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팬 고정 클립은 금형 개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디서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생산팀은 해당 문제를 H350을 사용해 맞춤형 부품을 제작함으로 개선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화면에 표시된 저 파트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왼쪽 아래에 팬을 덮고 있는 회색 펜 고정용 클립 부품이 새로운 설계 기판 디자인의 맞춤형으로 제작이 필요했고 이를 H350 3D 프린터를 통해 제작하여 납기를 그리고 물류 공급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산업용 장비는 다양한 금속 부품, 플라스틱 부품, 전자제품 및 구동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장비에 사용되어 줄 수 있는 플라스틱 부품의 경우에는 현재 H350의 부품의 사례처럼 다양합니다. 이러한 부품을 개별로 가공하거나 금형을 제작하게 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이 모든 파트를 한 번에 그리고 당일에 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절감이 될까요? 방금 보여드린 파트들 가운데 두 가지 파트를 기존 사출 성형으로 제작을 검토할 경우에 비용과 손익분기점 생산량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공분말 배출 리드의 경우에는 사출 성형을 통해 1000개를 제작할 경우에 파트의 비용은 약 20.7불입니다. 약 한 2만 원이 좀 넘는 비용이죠. H350
H350을 통해서 제작할 경우에는 약 13,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42%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25개까지 제작하는 동안에는 사프 기술을 통해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지축 나사산 와이퍼처럼 작은 부피의 소형 파트는 더 큰 절감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출 성형을 통해서 1000개 제작 시의 개별 단가는 25.52불입니다. 그러나 사프의 경우에는 0.42불로 약 92%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약 58,000개까지 부품을 제작하여도 3D 프린팅을 활용한 제조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사프 적층 제조 기술의 장점은 금형 제작의 소요 시간이 되는 1개월에서 수개월의 기다림, 즉 대기 없이 즉시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디자인을 넣으면 완성된 부품을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지축 나사선 와이퍼의 경우에는 2352개의 부품을 한 번에 제작이 가능하고요. 진공 분말 배출 리드와 같은 경우에는 파트를 겹겹이 쌓아서 60개를 한 번에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어있는 여유 공간, 이런 곳에다가 작은 소형 파트를 같이 배치하여 멀티 파트들을 같이 제작할 수 있는 점 또한 사프 기술의 장점입니다. 실제 저희 장비를 설치 사용하는 독일의 출력 서비스 업체인 괴츠 머시너리를 통해서 선박 좌초 사고와 관련하여 그들 고객의 문제점을 사프 기술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잠시 on the grounded ship in the Suez Canal, and they asked if we can help them out with these parts. So we were thinking about which technology of 3D printing we're using, and at the end we decided to use the SAF technology from Stratasys because with other we had some issues with warping, and so we decided to print them on the new H350, and we could get like 3 up to 4 parts in one build tray, and we could deliver the parts in 2 weeks. Our customer was very happy because we solved his supply chain problems with our fast response, and he could deliver his machines in time and he didn't have to pay a penalty. 네, 사프 기술을 활용한 두 번째 사례는 오눌리스사의 제품 개발 및 장비의 최종 부품으로 활용된 PA11 재료와 파우더 재료와 사프 기술의 사례입니다. 오눌리스사는 지속 가능성에 바탕을 둔 안전하고 자동화된 폐기물 광경화 레진 처리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랩이라고 하는 이 장비는 유해한 UV 폐기물 레진을 안전하게 폐기하거나 기계 가공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단단한 플라스틱 스톡으로 만들어줍니다. 장비의 개발은 바로 광경화 레진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개발 시에 잦은 디자인과 컨셉 변경 등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을 FDM 3D 프린터를 통해 제작하여 개발의 속도를 더하였는데요. 다만 ABS 등으로 제작된 파트는 레진의 내화학성을 견디지 못하고 뒤틀림과 변형 등의 문제와 장시간 UV 강원에 노출된 파트는 충격에 쉽게 부러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문제와 관련해서 PA11 재료를 사용하여서 내화학성과 빠른 제작 속도 및 저렴한 부품 제작 비용 등의 장점이 있는 H350을 통해 파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부품 사진은 최종 개발까지 여러 번의 디자인 변경을 한 레진 드롭렛 부품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설계 검증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레진 드롭렛 디자인을 최적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기타 장비 내의 다른 플라스틱 부품들도 H350 프린터를 통해 제작하여 제품 개발 및 기능 시험의 검증 속도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오눌리스사는 H350을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개발 시제품 및 검증용 부품 제작 활용뿐 아니라 장비에 사용되는 최종 부품으로 장비당 46개의 서로 다른 형상의 그런 부품들을 금형 제작이나 외주 가공 없이 3D 프린팅함으로써 금형비에 대한
그리고 비용 낭비 및 부품 납기 지연 등을 예방해서 계획된 납품일 대비 생산 장비 납품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6개의 파트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배치되어 한 번의 제작에 92개의 파트를 넣어 제작하므로 주당 1288개를 제작할 수 있고, 이는 28대의 장비 제작에 가능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입니다. H350과 PA11 분말 재료를 사용해 제작한 파트의 물성과 정밀도는 해당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에 매우 적합했는데요. 먼저 폐광경화 레진을 담는 벳 용기 어댑터의 경우에 PA11의 높은 내화학성으로 다량의 액체 수지에, 액상 수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도 변형이 없었고요. 회전도 핸들은 10kg 폴스의 동적 하중에도 문제가 없을 만큼 내충격 강도가 만족스러웠습니다. 장비 앞부분의 디스플레이 베젤 역시도 출력 후 염색을 통해서 외부 베젤로 사용할 만큼 깔끔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장비에서 반복적으로 탈착을 하는 리빙 힌지 마운트도 뛰어난 연성과 강도를 갖춘 PA11의 재질 특성으로 반복적인 사용에도 손상이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리스는 랩 장비를 개발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최종 양산 부품으로서 H350을 활용함으로써 장비 제작의 총 비용 및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는 H350을 통해서 산업 장비의 개발과 생산에 활용된 예나 실제 장비 개발을 검토하시거나 제작 개발을 지원하려는 그런 고객이 있다면 중소량 부품을 H350으로 대체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프 기술의 장점은 첫 번째, 금형을 제작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금형 제작 완료에 기다림 없이 즉시로 파트를 24시간 이내에 조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필요할 때 제작하여 많은 비용과 관리에 부담이 되는 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리스사의 사례와 같이 필요한 파트들을 겹겹이 쌓아 출력이 가능하므로 부품별 금형의 제작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작 형상에 제약이 없어 혁신적인 디자인의 부품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럼 FDM 기술은 어떨까요? 앞서 소개한 사프 기술 대비 제작 속도는 느립니다. 지난 30년간 혁신과 기술 성숙도로 특징적인 장점들이 많아 여전히 매우 폭넓게 산업에서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FDM 필라멘트 재료들이 가진 매우 뛰어난 물성 때문입니다. 폴리젯과 스테레오리소그래피 기술은 디테일과 파트 제작의 정밀도가 훌륭한 데 반해서 시성이 높아 쉽게 부서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능성 부품으로나 실제 현장의 가혹한 환경, 내화학성이라든가 내열성, 내충격성이 필요한 그런 부품이나 파트, 지그 픽스처 등으로 활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FDM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든가 복합 소재 등의 훌륭한 물성의 다양한 필라멘트로 항공산업이라든가 자동차, 또 의료산업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받은 재료로 파트를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 기술 대비 후처리 프로세스 또한 단순하고 깔끔하며 최대 1.2m까지의 대형 파트까지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시제품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용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지그 픽스처 생산 도구 등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3D 프린팅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파트를 정렬하고 지지하는 조립지그라든가 품질 검사에서 제품의 형상에 맞게 제작되는 측정 보조 도구라든가 양산되는 파트를 보관하는 맞춤화된 적재 트레이 및 편안한 작업을 위한 작업 보조 도구 및 장비 부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항공산업이나 소량 다품종 제작을 하는 그런 산업에서는 최종 사용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품이 단종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예비 부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표에서 보시듯이 FDM 기술과 함께 발전되어 온 다양한 열가소성 필라멘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용 목적으로는 ABS, ASA를 사용할 수 있고
200도 이하의 내열성이라든가 80메가파스칼 이하의 강도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는 탄소, 유리섬유 등이 들어간 복합 소재 및 특수 목적용 화재 연기 독성의 FST를 만족하는, 그리고 정전기 소상 기능이라든가 내화학성을 가진 그런 재료를 취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이라든가 우주 항공에서는 안테로와 같은 아웃게싱이 적은 재료라든가 울텐과 같은 고온 내성이 좋은 재료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FDM만이 줄 수 있는 장점입니다. 3D 프린팅을 도입한 또는 도입하려는 고객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뭘까요? 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재료라든가 고객 맞춤형 재료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스트라타시스는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재료로 파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재료 라이센스인 오픈AM을 제공해서 스트라타시스에서 제공하는 14종의 재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필라멘트 제작사의 복합 소재 플라스틱 및 고객 맞춤화된 특수 플라스틱을 신뢰성, 속도, 안정성이 검증된 FDM 장비에서 자유롭게 출력할 수 있도록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스트라타시스 재료 14종을 기본 사용하면서 에보닉, 키미야, 빅트렉스, 코베스트로 등에서 제공하는 검증된 다양한 복합 소재, 난연 소재 및 특수 필라멘트 등 약 14종을 추가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고객이 목적에 맞게 포뮬러를 개발한 특수 필라멘트나 시장에서 구매한 새로운 물성의 필라멘트로 고객의 목적에 맞게 출력할 수 있도록 재료 개발 라이센스인 오픈AM을 사용해서 재료를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검증 재료로 키미야에서 제공하는 PKK 반결정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내열 온도 260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단연 등급을 만족해서 철도라든가 오일, 가스, 항공 이런 산업에 적합한 파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빅트렉스에서 나온 AM200 PAEK 필라멘트의 경우에는 항공산업에 적합하며 내열성, 내화학성, 높은 기계적 강도 등이 특징입니다. 코베스트로에서는 PA66에 유리섬유 20%가 들어간 항공기 내장 제품 난연 규정인 FAR 25.853 규정을 만족하는 특수 필라멘트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선박 이런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폴리카보네이트 재료에 기존에 없었던 난연성과 내열성을 강한 PCFR 재료로 낮은 비용으로 난연성 재료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성능 복합 소재 필라멘트는 난연성, 내열성, 제전 특성 및 유해 화학 물질 적합 인증을 받아 인증이 까다로운 항공산업이라든가 철도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필라멘트로서 스트라타시스 FDM 프린터를 통해서 높은 품질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FDM의 제조 현장에 적용된 사례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너럴 모터스사에서 제조 라인 툴링 제작에 나일론 CBCF와 F900 장비를 사용하여서 미터급의 대형 오버헤드 컨베이어 팔레트를 제작하였습니다. 기존 금속 툴의 과도한 중량이라든가 또 유지 보수 시에 가동 중지 등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토한 것이 바로 3D 프린팅 기술이었고, 이를 통해서 무게는 32%를 감소했고 리드 타임은 80%까지 절약한 사례입니다. 바로 보시는 이 부품이 탄소 섬유 3D 프린터 필라멘트를 통해서 제작된 오버헤드 컨베이어 팔레트입니다. 항공기의 양산형 부품에 적용된 붐 슈퍼소닉의 사례인데요. 에어덕트를 제작하는데 긴 리드 타임과 고성능 재료인 울템으로 제작하여 높은 재료와 제작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F450MC의 울템 1010 재료를 사용해서 제작할 경우에는 이 덕트를 신속하게 제작이 가능하고 필요한 만큼의 재료를 사용해서 재료비라든가 또 설계 자유들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7주 걸리던 외주 제작 기간을 14시간으로 단축했고 비용 또한 상당히 절감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셋째는 미국의 맞춤형 드론을 제작하는 커스터마이즈 드론을 제작하는 모나크사의 사례입니다. 드론에 들어가는 맞춤형 센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포터스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사내 제작을 통해서 고정 툴링 제작의 비용을 절감했고요. 드론 비행에 견딜 수 있는 충분히 강한 그런 필라멘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비용과 리드 타임을 상당히 절감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자동차 전자 제어 시스템 회사인 컨티넨탈 오토모티브 그룹의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이라든가 툴링, 생산 부품으로 훨씬 다양하게 넓게 3D 프린터를 제조 현장에 적극 사용했습니다. 보안 때문에 디테일한 사항들은 공유할 수는 없었지만 전자 제어 시스템과 관련한 부품들은 일단 정전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전기 소산 기능이 있는 그런 파트를 제작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파트를 3D 프린터로 사내에서 제작할 수 있었고요. 이는 생산 라인의 제조 현장의 지그 픽스처 및 프로토타입 등의 제작에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람보르기니의 대표차인 아벤타토르를 개발할 때도 저희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프로토타입의 차체를 만들어서 어셈블리 피팅을 검증하고 문제를 수정하는데 FDM 기술을 활용했는데요. 실제 사이즈만큼 제작한 것이 아니라 차체와 샤시의 6분의 1 축소 모델을 제작해서 파트와 파트의 적합성이라든가 하중 경로 등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활용했고 실제 수십에서 수백억이 들어가는 양산 툴링 제작 투자 이전에 좀 더 완결성이 있는 설계 검증을 하는데 저희 FDM 장비를 활용했습니다. 영국의 마샬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그룹에서도 제조 현장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알루미늄 도구들을 더 저렴하고 빠르게 공구를 제작하고 내부 유관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제조 도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한 툴링의 경우에는 또 기존 가공으로 불과한 맞춤형 작업 도구들을 생산할 수 있었고요. 프로토타입 또한 가볍고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해서 부품 중량이라든가 기존 가공 납기를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내 사례인데요. 수창 TPS라고 하는 배터리 패키징 용기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성장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패키징, 배터리 패키징을 빠르게 제작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F770 3D 프린터를 통해서 거의 미터급의 그런 용기 사이즈까지도 빠르게 제작할 수 있었고요. 용기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툴링 제작을 진행할 때 기존에 2주 이상 소요되는 트레이와 배터리의 정합성 검증의 시간을 3일, 2에서 3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금형 실패 비용이라든가 또 외주 제작 때문에 드는 그런 비용들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위에 보시는 것은 진공성형 트레이의 목업이고요. 아래쪽에는 배터리 셀을 패키징하는 패키징 용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제조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적층 제조 기술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물론 예산이 허락된다면 모든 기술을 도입하면 좋겠지만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는 데 있어 크게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부품당 비용과 기술 사양입니다. 만약 주당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부품을 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용량과 속도 면에서 뛰어난 기술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기술 사양 측면에서는 사용 어플리케이션의 온도 조건이라든가 강도 요구사항, 치수 정밀도 및 외관 등을 따져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출 성형 기술은 동일한 부품의 대량 생산에 가장 적합한데요. 그러나 금형의 제작 기간과 각 부품별 제작되어야 하는 금형의 투자비는 막대합니다. 이러한 중소량 생산 시에는 금형 제작보다는 적층 제조를 통한 대응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DM과 SAF 기술의 비용 대비 수량 곡선을 보시게 되면 FDM의 경우에는 약 수백 개 이하의 부품 제작 시 금형으로 제작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SAF 기술의 경우에는 10,000개 이하의 수량이 비용적으로 경제적이며 여기에 복잡한 형상 및 속도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더 적합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 세로 높이가 84, 84, 50mm의 이런 카메라 하우징을 3D 프린팅을 통해서 제작을 한다고 하면 사프 기술의 경우에는 주당 648개의 파트를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로 따진다면 약 2,600개가 제작이 가능하고요. FDM의 경우에는 45개, 그리고 개당 제작 시간은 181분입니다. 그래서 생산 속도와 그리고 부품 비용 면에서 사프가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사프 기술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작 크기도 또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FDM 같은 경우에는 소형에서부터 대형 파트, 뭐 1.2m까지의 그런 파트가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프의 경우에는 최대 300mm까지의 파트가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FDM 사프의 기술 사양별 방사형 비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외관이라든가 강도, 정확도, 경제성, 부품 크기 등 이 5가지를 고려해서 비교해 보면 FDM 같은 경우에는 부품의 크기라든가 강도 면에서 매우 우수한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사프 기술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폴리머 적층 제조 기술인 사프와 FDM에 대해서 적용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직 국내 적층 제조에 적용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점점 더 기술을 채택하고 생산 과정에서 3D 프린팅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 다양한 적층 제조 기술이 있지만 한 가지 기술로 모든 곳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적용하려는 각 영역별로 필요한 기술을 잘 식별, 선택하셔야 장비의 활용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양산에 사용되는 3D 프린팅 기술에 근접한 사프 기술의 경우에는 사출 성형과 비교해서 수만 개 정도의 부품 제작 시에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형 다량의 부품을 제작 시 활용한다면 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중소량 생산, 파트 생산이라든가 지급 픽스처, 툴링을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기술 상담이나 제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applications.kr @stratasys.com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